안녕하세요. 정률사관학원 수학과 최희성입니다. 자, 이번에 24년도 9월 고1 수학 영역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탑 5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위는 30번이 당연히 차지를 했고요. 30번에 해당하는 방법은 이제 원해방정식 파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답률 97점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 다음에 2위는 28번이 차지를 했습니다. 28번에 대한 유형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풀이였고요. 그래서 오답률은 92.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3위는 29번.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응용한 문제로서 이제 오답률은 81.5%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4위는 27번. 도형의 이동 파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답률은 73.3%. 그 다음 마지막 이제 5위는 18번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1학기 범위다 보니까 많이들 까먹어서 오답률이 좀 높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답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탑5에 대한 오답은 5위부터 1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답률 5위에 해당하는 1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에서 fx를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먼저 이 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목과 나머지가 같다. 먼저 fx는 검산식을 좀 작성을 해본다면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 인수분해를 한 형태로 먼저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제 몫이 들어가고 더하기 이 자리에 나머지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목과 나머지가 같다. 그 말을 통해서 3차로 fx를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 그럼 당연히 목도 2차 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그 자연스럽게 나로 이어지면은 나로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나로 그대로 이어지면 이번에는 fx-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뭐 얘는 몫을 qx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뭐 나머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fx와 f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 모양에 굉장한 유사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나타낸 fx의 양변에 x를 빼준다면 fx-x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뭐 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요 2차 이하에 마이너스 x가 된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나눠 떨어진다를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 나누어 떨어져서 여기 나머지가 0이에요. 여기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오른쪽은 여기를 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가 0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는 형태일 거다라는 게 나를 통해 만들어져야겠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 우리는 k라는 인수를 가지는 2차식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fx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 fx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2차 이하 빼기 x가 요 모양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2차 이하는 여기다가 x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는 어떠한 식이 붙을 거냐? 먼저 몫이 있고요. 나머지의 식이 k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요 모양이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네요. kx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1 x에 플러스 k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최종적으로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70이다. 아, 다이렉트로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가볍게 f2가 70이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으니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f2는 2를 각각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7이 될 거고요. 7 곱하기 2를 각각 집어넣어준다면 OK 플러스 2에 플러스 K. 그 다음 여기에도 똑같이 2를 넣어준다면 요거와 같은 식이 그대로 적혀 있겠지. 플러스 6K 플러스 2. 자, 요걸 이제 계산한 식이 72입니다 라는 걸 이용한다면 K의 값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6K 곱하기 7이니까 42K 플러스 14 플러스 6K 플러스 2가 72구나.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16이니까 넘기고요. K끼리 계산하면 48K가 48이구나. 따라서 K는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F1의 값은 실제 fx를 구한 식에 f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fx는 최종적인 식을 써본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똑같이 옆에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럼 여기다가 f1을 집어넣는다면 f1은 이 부분은 1을 넣었을 때 0일 테니까 날려보내고요. 0으로 날려보내고요. 여기에다 1을 집어넣은가? F1은 4겠구나 라는 마무리를 해서 답이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답률 탑5의 5번째 18번을 해설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의고사 탑5, 오답률 탑5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2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그림부터 본다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천천히 읽으면서 원하는 애들만 보면서 문제를 좀 구체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문제를 읽으면서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중요했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a,2라는 좌표가 존재하고 이 좌표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아, 여기가 b, 바로 2,a가 되겠구나. 그 다음 b라는 좌표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아, 그렇다면 b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아, 요 점의 좌표가 a구나 라는 사실도 가볍게 구해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을 표현했을 때 이제 집중을 좀 해본다면 이때 두 삼각형 ABC
AOC부터 좀 바라봅시다. AOC. AOC. 여기에 해당하는 외접원의 넓이, 다시 말하면 지금 요 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원에서 지금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바로 원의 중심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와 있죠. 아, 그러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확신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A, B, C가 원 위의 점이라면 원의 중심에서 각 점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A, A, E 마이너스 A면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다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원점이 원의 중심이겠다. 그렇다면 이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 0,0이고 여기를 A, 2니까 빠르게 요 둘의 길이가 반지름이라는 사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면 A제곱 더하기 4의 루트구나 라는 걸 빠르게 R1을 구했고요. R1. 그럼 이번에 두 번째 AOC의 외접원의 넓이 빠르게 한번 구해봅시다. AOC 바로 자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외접원의 넓이, 외접원의 범위를 표현을 해본다면 요렇게가 표현이 되겠다. 자, 이러한 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원의 중심은 대체 어디 있겠느냐?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겠죠. 여기가 세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각도가 y는 x 대칭이 되면서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x축 대칭이 됐으니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근데 여기는 90도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 세타가 요 길로 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타가 각도에 의해서 여기가 90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에서 90도에 대한 성질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끌고 온다면 90에 대한 성질은 요 두 점이 지름이라면 원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수직을 만들어낸다가 원의 성질이 되겠다. 그러면 2, 마이너스 A와 A, 2와의 거리가 지름일 테니 그거의 절반이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면 이 둘의 먼저 거리를 좀 구해본다면 점과 점 사이 이용하면 A-2의 제곱에 똑같이 A 플러스 2의 제곱 여기에 루트가 지름이 되겠다. 자 그러면 안에를 조금만 이제 계산을 좀 해준다면 루트 2A 제곱에 플러스 8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름이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눈 값이 우리가 원하는 R2의 값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애를 그대로 좀 끌고 온다면 R1 곱하기 R2가 18루트 그대로 돼 있고 R1은 루트 A제곱 플러스 4 곱하기 R2는 2분의 루트 2A제곱 플러스 8인데 여기서 조금 잠깐 여기를 2로 묶으면 우리가 R1의 모양과 유사한 모양이 될 테니 루트 2로 묶어서 좀 계산을 해준다면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얘가 18루트 2구나. 그럼 여기서 루트 2는 가볍게 약분이 될 거고 양변의 2와
루트 a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4는 36이 돼서 a제곱은 30이다 라는 게 밝혀지겠다. 자, 오답률 탑5에서 이번에 탑3 세 번째에 해당하는 2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양수 PQ. 먼저 양수라는 점에서 체크 한번 들어가고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이면서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주어진 상황에서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0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가와 나에 대한 조건을 먼저 유심히 본다면 얘도 0부터 3, 얘도 0부터 5. 둘 다 스타트가 0이다 라는 포인트 확인하고 최소값이 M, 아래 최소값도 M. 그 다음 최대값은 M 플러스 4, 4M이다. 그러면 먼저 0부터 스타트를 한다와 최소값이 같다라는 의미부터 이해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축이 P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축을 가볍게 그려볼게요. X는 P. 아래로 블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가볍게 fx의 그래프를 보고요. 그러면 P는 우리가 양수라고 했으니 0은 당연히 P보다는 왼쪽에 존재하겠죠. P는 0보다 왼쪽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부터 3까지니까 P를 지나쳐 안 지나쳐? 그러면 안 지나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3이 여기다. 여기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0부터 5는 3보단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테니 최소값의 위치가 달라지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최소값은 같아져야 되니 이 꼭지점을 지나쳐서 3과 5가 만들어지는구나. 이 포인트가 만들어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이라는 애는 어쨌든 축보다 오른쪽.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보고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부터 5도 0부터 5를 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은 M이다. 꼭지점의 Y의 좌표 P, Q에서 이 Q가 M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최소값은 우리가 구했으니 최대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를 좀 해본다면 0이 대충 여기 있다면 3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최대고 3이 0보다 위에 있는 선상에 존재한다면 얘가 최대가 될 텐데 그러면 경우를 두 가지를 나눠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돼야 된다. 그럼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 0부터 3이 이러한 형태로 존재를 해서 0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경우가 첫 번째가 될 거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0, m 플러스 4가 되는 형태. 그러면 fx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 x 마이너스 p의 제곱에 플러스 m. 요게 0, m 플러스 4를 지난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m 플러스 4는 마이너스 p의 제곱, 다시 말하면 p제곱 플러스 m. 그러면 m의 값은 지워질 테니까 p는 풀마 이지만 양수 p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p는 2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경우를 0과 5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에서 p가 2입니다. 따라서 축은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0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돼서 축보다 0이 더 멀리 있으니 지금 0에서 최대를 가진다는 조건이 만족하겠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위에다가
어떤 걸 써야 되냐? 0과 5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부분을 체크해야겠죠. 그럼 0이 여기 있고 5는 2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가 2, 5까지의 거리는 3일 테니까 5의 위치는 여기에 존재하겠구나. 그럼 이때 5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4m이 나와야 되니 5,4m을 지나쳐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fx를 다시 한번 제대로 써준다면 fx는 x-2의 제곱 플러스 m이고 5,4m을 지난다 대입해준다면 9는 9 플러스 m은 4m. 따라서 m의 값에 해당하는 값이 3이다. 이렇게 자연수 m에 해당하는 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첫 번째 경우만으로는 답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fx는 x-2의 제곱에 3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왜 만족을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두 번째 경우는 3이 더 최대에 있을 때, 3이 최대일 때, 다시 말하면 3,m 플러스 4라는 애를 지났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눈다면 fx는 x-p의 제곱에 플러스 m은 동일하고요. 여기서 3,m 플러스 4, m 플러스 4는 3-p의 제곱 플러스 m. 그러면 m은 지워질 테니까 3-p의 제곱이 4? 그럼 여기서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p가 1, p가 4.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p가 4라면 축을 기준으로 3까지의 거리보다 0까지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3일 때의 최대값을 가질 수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빠르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p가 1일 때 경우만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축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의 위치가 여기에 해당할 거고 0의 위치가 여기에 해당할 거다. 이 위에다가 0부터 5를 표현을 좀 해준다면 0의 위치부터 5는 조금 더 위에. 그럼 이 범위에서의 최대는 5일 때 5,4m을 지난다. 그러면 함수식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 fx는 x-1의 제곱에 플러스 m. 이 함수가 5,4m을 지난다. 그대로 대입해준다면 4m은 16 플러스 m. 따라서 3m은 16이 돼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냐? m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구나. 따라서 처음 경우에 구했던 fx가 답이 될 거고요. f10은 8의 제곱 64 더하기 3이기 때문에 67이겠다. 이렇게 오답률 탑5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29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